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그동안 없던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7월부터 달라진 수도권 부동산 시장 거래량 변화와 매매 전세에 생긴 특이점,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거래량 변화입니다. 이거 꼭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7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 380건이 등록됐습니다. 자, 근데 6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421건이에요. 아직 미래는 알 수 없지만 15일까지 거래 추세를 보면은 7월 아파트 거래량이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적어도 2023년 이후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 감소세가 나타난 게 전월 대비로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처음으로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다시 오른 서울 아파트값 전고점 가격이 87%선 회복. 실거래가 기준 전고점 대비 격차가 2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강남, 서초, 용산구 등 규제지역 시세 회복이 빠르더라. 자, 올 1월까지만 해도 초급매 기준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전후인데 현재 서울의 주요 단지의 초급매 기준은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전후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20%도 서울에서는 찾기가 어려워요. 자, 단기간에 너무 빨리 반등을 했죠. 너무 빨리 반등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강남 잠실 지역부터 준촌주공 입주권 거래까지 감소했어요. 그래서 엘스 리센츠는 국평 기준 23억부터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준촌주공 84 타입 입주권은 18억 5천부터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게 올라간 시세에 최근 상승한 시장금리도 좀 수요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4월달에서 5월달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면 그때 3.7에서 4.0이 많았거든요. 근데 현재 은행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주담대 금리가 4.3% 내외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금리 낮다는 인터넷 뱅킹도 3%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해요. 4.2%, 3%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 이하 주택은 다시 특례 보금자리론 찾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그럴까요? 자, 7월 15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7월 달에 1646건입니다. 자, 6월 15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1585건이네. 7월 기준이 6월 달보다 3.8% 증가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처럼 좀 감소세는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7월 달에도 1만 건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경기도 아파트는 서울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수요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 기사 두 개 제목 볼게요. 떨어진다던 집값 왜 자꾸 올라? 부글부글 무주택자.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사. 금리 정점론에 마음 급해졌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매입 비중 26.6%가 30대라고 하고요. 청약 당첨자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떤 주택을 사서 기회를 잡고 싶을까요? 아무래도 덜 오른 단지를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서울보다 매력적인 경기도 지역에 여전히 수요가 유입되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기도는 호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0에서 24% 매물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잡겠다. 여전히 수요가 유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 지역 중심으로 회복세가 좀 빨라요. 그래서 좀 주로 거래가 많은데 보면은요, 경기도 화정시, 용인시, 수원시, 평택시, 그리고 성남시에서도 분당구 중심으로 거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들 지역 거래량이요, 경기 북부 거래량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보이는 게, 일단은 1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반등한 건 다 똑같은데, 그럼 3월 4일 이후에 어디가 더 뚜렷하게 반등 신호를 보냈냐? 경기 북부보다는 경기 남부가 확실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호재 부분이 좀 영향에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자, 하반기 7월부터 전세 매매 시장에 특이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 시장의 특이사항부터 볼게요. 자,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요? 전세 시장. 아마 요즘 전세 보러 다니시는 분들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대출kim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사 신도시의 미사강변 센트럴 풍경채 2019년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고 726세대의 단지입니다. 자, 이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이 현재 7개밖에 안 되는데 7개 매물 중 융자낀 매물이 3개나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지역 마곡 엠벨리 14단지 볼게요. 1270세대 이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은 5건입니다. 전세 매물 5건이 있는데 아이고 살펴봤더니 융자 낀 매물이 4개나 되고요. 융자 없는 매물은 1개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이거는 좀 많은 사례를 저희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린 거지만 점점 시장에서 융자 낀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융자 낀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전세란 때문이죠. 역전세 상황에서 반환해야 되는 자금을 대출을 받은 겁니다. 자, 2년 전에 9억의 전세 보증금 포함해서 갭 투자를 했는데 그 전세 가격이 7억으로 떨어졌네. 그럼 원래 내가 이것을 상환하려면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자 2억을 대출받고 다음 세입자한테 7억을 받아서 이 9억을 전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커버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동안 이게 활용할 수가 없었던 카드예요. 왜냐면은 융자 있는 전세에 사람들이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것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되고 그냥 파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세 매물도 많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융자 낀 전세도 시장에서 소화가 되네. 그래서 처분 대신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융자 낀 전세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새낀 매매 매물도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집 보러 다니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각 단지의 최저가 매물은요 새낀 매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새낀 매물이 왜 많이 늘어나냐 2가지로 보는 겁니다. 역전세 상황의 집주인이 미리 매도를 하는 경우, 두 번째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팔고 호재 지역에 있거나 뭐 입주권으로 갈아타거나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1월부터 4월까지는 이런 매물이 절대 소화가 안 됐어요. 왜? 실수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야 이거 당장 입주도 안 되는 매물 싸면 뭐해? 안 샀단 말입니다. 아예 매물 등록조차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투자자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한 지금 주택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세 만기가 많이 남은 무주택자가 미리 사놓는 케이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낀 매물도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매매 시장과 전세 시세 2가지 현상 말씀드렸어요. 이 2가지 현상으로 만드는 결과가 뭐냐면요. 일단 매매 수요자 입장에서 볼게요. 네이버 최저가 보고 찾아가면 일반적인 매물은 더 비싼 겁니다. 먼저 최저가 기준에 있었던 새낀 매물 빼고 중층이라고 표시되는데 실제 가보니까 중저층, 뭐 4층, 5층 이런 매물 빼고 탑층 빼고 나니까 생각보다 최저가하고 일반적인 매물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네. 집값이 더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볼까요? 정상적인 전세 매물이 극히 적어 보이는 거예요. 새끼 매물, 중저층 매물, 날짜 안 맞는 거 빼보니까 가격도 많이 올랐고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더라. 그래서 지금 매매, 전세 동시에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거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참고로 전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지금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33,000건이에요. 이거 보실 때 일주일 전과 비교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일주일 전 거 7월 9일 비교했더니 33,700건에서 700건 정도 매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도 볼게요. 7월 16일 날 38,572건인데 일주일 전에 39,000건이었습니다. 이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게 왜 의미가 있냐? 일반적으로 방학 시즌에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요.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여름방학 시기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네. 생각보다 전세 감소세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수도권 매매 매물 증가만 어필을 하고 있지만 곧 이렇게 줄어드는 전세 가격 변화도 체크를 하시고 이게 영향을 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파트 전세에 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나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진 것도 있고요.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세 거주하는 사람들이 빌라나 오피스텔 대신 좀 더 높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시작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 변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추세는 그렇다는 거고요. 경기도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이 높은 곳에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거, 경기도 지역도 언젠가는 지금 사람들이 혹할 만한 고점 대비 하락률 금매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새낀 매물의 증가입니다. 매매시장, 전세시장 동시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 매매나 전세 알아보는 사람들은 네이버 최저가보다 좀 많은 차이가 느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이 어려우신가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이 한 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부를 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